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믿음, 재림, 구원, 마지막 우리 심장 속에 새겨야 될 세포, 백조기의 세포 방마다 믿음입니다. 믿음, 십자가와 재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아멘. 삼일체론으로, 삼일체 안으로 성경과 신학과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모두 융합하라. 그러기 위해서 포도주를 위해서 가죽부대를 바꾸라. 마지막 아시아 한국 신학을 완성하라. 정립하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계자가 되라,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우리 성도들은, 목사도 일종의 또 성도지요. 우리 모두 전도자가 되고 목회자들은 설계자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국 상고사 저서 5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한국 역사론입니다. 이것은 제가 97년, 6년도부터 연구해서 자료를 모아놓고 보따리를, 한 보따리를 제가 모아놔서 이제 정립한 건데, 환단고기가 5권으로 이제 그 상고사를 복음했잖아요. 저는 7권으로 복원한 겁니다. 환단고기 5권에다가 박재상의 부도지 1권을 더 넣어서 6권, 이 책에다가 앞에 역사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1권 더 성경입니다. 성경과 부도지와 그 다음에 삼성기 상, 삼성기 하, 그 다음에 북부역이 태백일사 7권. 저는 이 책에다가 제 모든 한국사 복원을 7권으로 개인적으로 완성했다. 자, 이 5번째 마치면은 책으로 나오겠습니다. 현재까지 4권이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샘종 역사와 한국연구 특별설교 32회고 오늘은 환단고기 논쟁입니다. 자, 환단고기가 사실 진서냐 위서냐 한국 상고사의 가장 큰 논쟁이고,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역사관이 다르고, 특히 필자의 연구 세계에서는 동양사 복원은 진설하고 이것을 밝히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셈이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스라엘은 가족 계보예요. 그러나 민족 계보, 전체 아시아 셈족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유일신 신앙, 삼위일체 신앙, 제사 신앙, 노아와 셈을 이은 동쪽에 해 뜨는 곳으로 이동하는 민족, 그것을 핵심으로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9장 26절 27절 영원 잊지 마십시오. 셈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셈족 1, 야벳이 창대케 합니다. 이것은 서구 선교시대, 셈의 장막은 아시아 한국시대. 이렇게 저는 3가지로 이 부분을 분류합니다. 분류의 근거는 창세기 10장 21절, 31절이에요. 셈이 2 아들을 낳았죠. 하나는 벨렉이고 하나는 역단. 벨렉은 창세기 11장에서 이스라엘 계보로 가고, 셈족에서 에벨에서 2 셈족으로 나뉩니다. 역단은 이제 스바 쪽으로, 시베리아 쪽으로 해 뜨는 것을 동쪽이란 말은 태양을 뜨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동하는 민족이다. 저는 이렇게 셈족 1, 셈족 2, 이 근거에서 만일에 나누지 않는다면 이것을 설명할 길이 없죠. 이 동쪽이 있잖아요. 동쪽 하나를 이해하면은 아시아는 다 풀립니다. 아시아, 우리 상고사를 비롯한 아시아 민족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중국, 한국, 인도, 뭐 일본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태양이 주제예요. 국가 이름이라든가 인물이라든가 문화적인 곳에 보면 빛, 태양. 우리 대한민국한테 큰 대자였다. 한자, 그 한자도 빛이란 이야기예요. 광명이란 뜻입니다. 이것 하나가 아시아 전체를 휘감고 있고 초연결성, 전부 연결됐습니다. 여기서 답이 나옵니다. 동쪽산. 해 뜨는 것을 보고 이동했던 역단의 후손 아시아 한국.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세 번째, 역단의 후손이 이룬 민족은 맨 처음에 이른 아침은 아브라함 이전 시대, 삼시는 오늘 아침이거든요. 9시. 이것은 이스라엘 아브라함 이후 셈족 1. 그 다음에 6시와 9시는 야베 족속, 선교 시대죠. 그리고 11시 1시간 일하는 셈족입니다. 아시아 한국으로 봅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것이 아시아 한국 신화. 부족한 종이 집념을 가지고 제 인생의 마지막 후대에 남길 아시아 한국 신화 250권, 그리고 대표해줘서 삼일체 너무너무 좋습니다. 과학신화 20권. 이렇게 해서 제 생애 모든 끝맺음을 이쪽에다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너무너무 좋습니다. 해돋는 데로부터 해 돋는 것이 창세기 10장 21절에서 동쪽으로 이동했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세계에서 동쪽을 향하여 태양민족, 밝다, 빛의 민족, 우리 민족 전체 문화가 태양과 빛입니다. 동쪽으로 이동한 스바, 너무너무 멋지고 통쾌합니다. 그러나 우리 상고사를 거부하는 강단 사가들과 그리고 상고사를 추종하는 영과는 제야 사가들의 대립으로 우리 민족사는 매장되어 버렸고 비참한 역사가 없는 이런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단고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환단고기는 7봉우리죠. 제가 마고성 있잖아요. 여기까지 1, 2, 3, 4 이 4군데를 가리켜서 입증하는 것이, 여기까지 입증하는 것이 환단고기 5권이고요. 저는 부도지, 마고성, 파미르고 이거 한 걸 추가했고, 그 다음에 성경으로 기반해서 7권으로 저는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재밌게 들으세요. 환인부터 단군까지 환단고기인데 저는 성단고기, 아침에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에서부터 단군까지 성단고기, 재밌게 기억에서 잃어버리지 않게끔, 이름이란 게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의미잖아요. 제 연구는 오늘부터 성단고기 7단계, 성경, 그 다음에 부도지, 멋있잖아요. 그 다음에 삼성기 상, 삼성기 하, 단군 세기, 북부여기, 태백일사 7권으로 셈의 동양민족, 동양사, 아시아 한국 민족에 대한 대역사를 수립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단고기를 통한 한국 고대 정리 국민 토론대. 지난 시간까지 환단고기 논쟁을 했고, 정산도에 그 왜곡된 미혹받지 않도록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은 2019년 5월 3일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서 세계 환단학회가, 여기가 우리 상고사를 가장 주장하는 단체입니다. 여기 1대 회장이 이기고 2대 회장이 개연수예요. 개연수 제자인 이유립이 와서 다시 복원을 했습니다. 환단학회
이 환당 고기를 통한 한국 고대사 정리 국민 대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죠. 여기에서 세 번 이익한 교수, 연세대 교수였다가 현재는 명예교수입니다. 이기동 교수,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입니다. 그 다음에 김춘섭 교수,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교수였다가 은퇴하면 명예교수가 되잖아요. 저명한 세 분께서 환당 고기에 대해서 언급한 것을 대토론회에서 언급한 것을 제가 요약해서 설명을 오늘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저서 환당 고기를 통한 한국 고대사 정리 국민 대토론회. 이 책은 2019년 5월 3일 국회의원 회관 대회실에서 세계 환당 학회에서 발간을 했고요. 대토론을 열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발췌해서 그 핵심만, 과연 환당 고기가 진서냐 위서냐, 이 세 분들은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먼저 연세대학교 교수였던 이익환 교수 말을 보겠습니다. 삼국유사를 보면 제가 오늘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전에 당군 왕검이 계셔서 이 아사들 의장 평양입니다. 당군이 평양에 있다 나라를 세웠다. 그래서 1500년 했다. 삼국유사에 그렇게 나와요. 1500년이 뭐입니까? 47대인데. 하여간 삼국유사는 상고사 은폐, 여러분들 이 중화사관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이해하시고 읽으시면 됩니다. 일단은 팩트는 뭐냐면 당군이 평양에 있다가 도읍을 정하고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 했다. 조선이란 말은 아침에 해가 뜬다, 동쪽이란 뜻이에요. 창세기 10장 21절 31절 역단의 후손이 동쪽으로 이동한 민족, 그것이 나라 이름이거든요. 조선, 당군 조선. 여인금과 같은 여인금이 누구냐면은 중국의 역사, 사실 우리나라 역사입니다. 중국의 역사를 태오복희, 신농, 헌원, 삼황이라고 해요. 삼황. 그 밑에 오제 황제들이 또 있습니다. 오제 밑에 하은, 주, 요, 순, 우.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이 상고시대 나라입니다. 큰 줄기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 와서 진나라, 진한 진시황제죠. 그 다음에 그 후 한나라. 그리고 1912년에 중화민국. 그러니까 요 나라는 상고사 동이민족, 사실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제가 읽으면서 보충 설명도 하겠습니다.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기록을 외면할 이유가 어디에도 없건만 우리의 교과서들은 조선 총독부 산하 조선사 편수회가 조작한 대로 당군은 신화일 뿐 고조선 이만 시대에 와서 문명이 활짝 꼽힌 국가로 발달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만은 누구입니까? 고조선의 한쪽 날개인 번조선의 준왕을 배반하고 나라를 찬탈한 연나라 출신의 떠돌이 도적에 불과한 자입니다. 오갈 데 없는 자신을 받아주고 국경수비대장을 맡겨준 준왕의 은혜를 배신으로 되갚은 배응망덕하고 불의한 인간을 이토록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국조, 우리의 역사, 우리의 정신에 대한 더할 수 없는 모욕이자 수치입니다. 대한민국 주류 사학계 조선 총독부 신민사학 후예들의 민낯이 만천하에 환히 드러날 것입니다. 환당고기 이설론과 유사 역사 학론이 얼마나 허구적이고 비학문적인 궤변인지 그 실체를 고발할 것입니다. 국회에서 환당고기에 대한 찬반 논쟁 대토론에서 이익환 당시 연세대 교수께서 강력하게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저는 참 안타까워요. 그리고 직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들은, 우리 성도들은 셈족이 아시아 민족이라는 건 뭐 세계가 공인된
이야기고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셈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으면은 입증할 수 있거든요. 유일신 신앙, 삼위째 신앙, 제사 신앙, 하나님을 찬양했던 동양사. 그 많은 우리 자료들을 중국이 불태웠고 일본이 불태웠고 그래도 남아있는 것을 복원시킨 환당 고기를 그저 흠집이나 잡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익환 교수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흠집이나 잡는 식의 강단 사가들의 견해는 동의할 수 없다. 저는 셈족, 하나님 찬양 민족, 아시아 한국 마지막 신학의 완성, 그리고 한국이 세계 중심적으로 선교를 마무리한다는 시대적, 성경적 통합융합의 관점에서 동양사가 이렇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기동 교수 보겠습니다. 깜짝 놀래요. 성균관대학교 교수였죠. 행촌학술문화진흥원 이사장입니다. 환단고기를 참고하면 한국인의 이동 경로로 예측되는 것 중에 가능성이 커 보이는 것이 파미르고입니다. 이 파미르고는 이란, 타지키스탄, 중국 그쪽에 걸쳐 있죠. 우리나라 출발점이에요. 여기가요. 여기가 파미르고원이 에덴 동산의 출발점으로 보죠. 출발하여 바이칼 호수를 거쳐 백두산으로 이동한 것이다. 환단고기에는 옛 한국인들의 사상이 다수 기록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철학자나 사상가가 검증에 참여하지 아니했다. 그것은 철학자들의 실책이다. 환단고기에 있는 사상이나 철학에는 한국 사상의 기원이 너무나 잘 드러나 있다. 그간 한국 사상의 많은 수수께끼들이 환단고기를 통해서 풀린다. 안타까워요. 제가 이제 역사는 마지막에 환단고기 설명을 끝내고 끝납니다. 그리고 제사신앙, 삼위째 신앙, 그다음 유일신 신앙에 대해서 입증하는 10편의 설교를 하고, 가능하면 제가 환단고기 중에서 삼성기 상, 삼성기가 그다음에 당군세기, 북부여기, 태백일사 5권 중에서 성경과 일치되는 부분 10가지를 뽑아서 아마 해설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흥미진진할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기 상, 삼성기하 이쪽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한문으로 되어 있어요. 삼성기 상은 3장까지밖에 3페이지밖에 없습니다. 한문으로요. 근데 이게 한국 상고사에 없습니다. 7대 왕, 환인부터 연도가 다 나오고요. 놀라운 것은 태백일사에서는 창세기 10장 스바까지 갔다, 시베리아까지 갔다, 환인이 시베리아에서 왔다, 또 그렇게 태백일사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허질이 지금 맞춰져 갑니다. 제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이 5번째 책을 마지막 정리하면 더 이상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기동 교수가 이렇게 환단고기에 대해서 찬론을 진설하고 이야기했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철학자들이라든가 사가들이 실책을 했다, 강력하게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남대학교 김춘섭 교수입니다. 우리 국호에 대한이라는 말 있죠. 대한, 큰 나라, 큰 빛의 나라, 태양의 나라, 그런 뜻이거든요. 저는 대한민국 고정이 이 말을 지었죠. 그 내용인데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대한이라는 말을 처음 쓴 분은 조선조 말 고종 황제였다. 조선 왕조실록 1897년 10월 10일자의 기록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사만의 땅인데, 사만은 무엇을 말합니까? 환인, 황구, 환흥, 배달구, 당군, 조선을 삼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만의 땅인데 개국초에 1000명 환인, 황국이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그 말이에요. 천명은 하면 뜻은 하늘의 명령이지만 하나님은 하늘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늘의 뜻을 받고 지금 고종 황제가 이렇게 역사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나라로 통합되었으니 지금 천하의 호칭을 대한으로 한다고 해서 안 될 것이 없다라고 하고 앞으로 모두 대한으로 살도록 하라. 고종 황제가 이렇게 명령했어요.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또 러시아 중국으로부터 포위돼 가지고 고종 황제가 참 비참했잖아요. 조선이 이제 마지막 끝바닥에 와 있잖아요. 그 이름을 바꾸면서 대한민국, 이것은 아시아 전체였다. 우리나라가 환인왕국, 환웅, 배달국, 단군, 조선, 삼조선이 우리나라의 본질이다, 본토다. 그래서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대한민국으로 이름을 정한다. 성경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제가 연구한 분야가 오래됐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성경의 위대성을 높이고 아시아 한국, 마지막 구약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셈족 1, 신약은 야베족서 통해서 로마로 건너가서 유럽과 미국까지 야베족서 통해서, 그 다음에 미국이 한국에 복음을 줬습니다. 셈의 장막,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한다. 그것을 시작을 언더우드 아펜셀러, 저는 이승만으로 봐요. 이승만이 미국 가서 유학해서 거기서 복음을 받고, 물론 선교사로부터 여기서 복음을 받았지만 언더우드 아펜셀러 이승만에 의해서 서구의 기독교가 안착을 하고 셈의 장막입니다. 그것은 이제 밝혀야 될 역사적 사명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에 이것을 정리 못하면 안 된다. 멋지고 장엄한 민족, 황홀한 민족, 하나님의 천명을 받았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 너무너무 멋지고 멋집니다. 우리나라는 광명, 이 한자가 광명이라는 뜻이에요. 환인할 때 환자도 환자 여기 나온다. 황국의 환은 광명이며, 우리 대한민국 때 한은 하늘의 광명이 인간에게 내려오는 신성한 존재로 자리매김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말인 것이다. 이러한 대한사관이야말로 우리 한민족의 지존을 일깨우는 교훈이 아닐 수 없다. 단군조선 이래로 진안, 번안, 마안을 중심으로 삼안관경의 국토 경계를 분명하게 인식한 결과였다. 여기서 삼안관경이란 용어가 나오죠. 이건 정치 체제입니다. 단군조선 때는 너무도 넓기 때문에 마한, 진안, 번안, 진안, 번안, 마한, 우리 역사책에 나오잖아요. 마한, 진안, 번안이 우리 만주를 비롯한 단군 왕께서 세 구역을,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남한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듯이 이 세 가지로 나눴어요. 마한, 진안, 번안이 지금 중국 땅이 우리 땅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북 땅에 있었다고 하는 중화사관, 식민사관, 지금 강단사가들은 참 가슴이 아픕니다. 마한, 진안, 번안이 고구려 백제, 신라론 후대에 또 변모하죠. 좀 안타깝습니다. 헬들은 동쪽으로 이동했다. 역단의 민족이. 이 한마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 황홀합니다. 동양사가 느껴집니다. 제가 서울이라도 이쪽은 꼭 이 세상에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 책만큼은 상고사 역사가 없는 것이 없다시피 합니다. 모든 자료는 이 안에 있습니다. 그만큼 심의를 기울인 책이고, 처음에 편집하니까 1000페이지 돼서 너무 비중이
그래서 좀 줄여가지고 7, 800페이지로 줄인 겁니다. 1000페이지 저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간중간에 좀 이야기를 섞어가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전남대학교 김춘섭 교수의 환단고기에 대한 논쟁 토론회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제가 여기다 줄을 달았죠. 환단고기가 하면 환국이란 우주 만물보다 앞선 존재인 삼신의 지와 성부님, 성자인 성령님인데 그것을 우리 성경의 삼일체 삼위론인데 이게 정산도나 이런 사람들은 개념이 다르죠. 삼위일체란 말은 그들도 이해하지만은 개념이 달라요. 지혜와 권능, 덕성을 이 세상에 이식한 나라이다. 최고의 이상적 국가이며 이상적 통치를 구현한 나라라고 밝힌다. 현수가 밝혔어요. 우리나라가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 삼위께서 삼위일체께서 세운 나라다. 천명을 받아서 환인이 환국을 세웠고 7대가 계속됐고 그의 아들이 환웅이 배달국을 또 세워서 18대까지 계승되고 또 마지막 18대 환웅의 아들 당군이 당군 조선을 세워서 47대까지 상고사의 환단고기 정말 멋진 나라입니다. 거대한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어느 나라가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느 나라가 찬란한 민족, 강국, 문화, 종교, 신앙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갖춘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한 가족이에요. 그건 우리가 곧 핵심 줄기입니다. 동양사는 하나님을 찬양했던 동양사, 일반 계시 안에 일반 은총의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멋져서 제가요. 또 김춘섭 교수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현 교과서는 중화사관, 식민사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읽겠습니다. 현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드러나 있는 우리 역사 소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고대 중국으로부터 왜곡되어 오늘까지 이어져 오는 중화사관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일제 식민사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고정관념의 역사 인식이다. 황국과 배달국의 자치는 어떤 학습에서도 보이지 아니하며 47대 일어난 당군이 47대입니다. 당군의 역사는 제가 48대라고 잘못 언급했습니다. 당군의 역사는 사라지고 기자를 당군조선 통치자로 기술하는가 하면 또한 번조선의 일부를 찬탈한 연나라의 추장 이만희 당군조선의 계승자이고 그의 손자 우거를 당군조선의 마지막 왕이라고 한다. 심지어 이렇게 잘못 말한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 역사적 실체가 아닌데도 한사관에 의해 선진 문물이 들어왔다고 주장하는 서술도 있다. 김춘석 교수님도 환단고기는 진서라. 중화사관, 식민사관에 의해서 역사가 저렇게 왜곡되었다. 강경하잖아요. 그들이 이기동 교수님, 얼마나 이익한 교수님, 이기동 교수님, 김춘석 교수님, 얼마나 강력한 언어들입니까? 현재 중고등학교 교과서는 이만 조선이 성립한 이후 연나라 지역에 주저, 철기 기술이 고조선에 유입됐다고 하며 한무제의 침공으로 설치된 한사군에 의해 중국의 제철 기술 같은 주조, 철기 기술이 한반도에서 사용됐다고 기록됐다. 터무니없죠. 우리가 중국이 우리 땅이 동일지 우리 민족 아닙니까? 진시 왕조에 의해서 전부 역사가 사라지고 진시 왕조 위에 중국의 한나라가 세워지면서 그런 거짓된 역사를 조작해서 만든 역사를 그대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당군조선 북부여 고구려로 이어지는 한민족 상고사의 올바른 국통맥을 당군시나 기자조선, 이만조선, 한사군, 삼국을 비롯한 열국시대 형태의 잘못된 국통맥으로 기술하였고
동시에 북부여의 시조인 헤모스가 사라지면서 단군 조선을 계승한 200여 년간의 북부여사 모두가 사라져버렸다. 김춘석 교수님의 글입니다. 안타깝죠? 필자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북부여는 단군 조선과 고구려를 이어주는 역사의 맥인데 이를 삭제해버리고 그 자리에 중국계 기자조선, 이만조선, 한사군을 집어넣어버림으로써 단군조선은 신화가 되어버리게 하였고 중국에서부터 우리 역사가 시작된 것처럼 만들어버렸다. 이로써 중화사관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만들어버린 것이다. 개연수가 1911년도에 환단고기를 편집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역사를 섭리하시거든요. 삼성기상, 삼성기하, 단군세기, 북부여기, 태백일사 5건을 이 보화들을 민족이 다 없어졌잖아요. 당시. 이것을 그 후손들이 가정에 보화처럼 숨겨놓은 이것들을 찾아서 편집이 됐습니다. 그의 제자 이유립이 30권을 개연수가 이제 처음에 발간했는데 일본에 의해서 사지가 찢겨서 비참한 처를 맞이했고 제자가 몇 권을 가지고 남아했습니다. 그래서 1979년도에 100권을 이제 확장해서 한국 땅에 보급을 했고 이것이 상고사 역사에 불을 질렀죠. 일본에 의해서 사라져버린 또 신화라고 그랬고요. 환인 황고 7대를 가지고 환인 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삼국사기예요. 환웅 배달고 18대를 가지고 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단군조선 47대 47명의 왕이 있는데 단군 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터무니없는 역사 왜곡입니다. 환단고기는 진설한 것을 밝히고 저는 오늘 성단고기 이런 용어를 제가 했습니다. 환단고기 5권 있다가 그 위에 박재상의 부도지 6권, 그 위에 성경. 그래서 성경부터 단군까지 성단고기 7권 제 대표 저서 한국 역사론이 그 7권으로 통합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이걸 역사 앞에 내놓고 세계 기독교 앞에 내놓고 한국 교회 앞에 우리 주의종과 성도들 앞에 이 책을 제가 오늘 드립니다. 이 책을 놓고요. 역사 문제만 남은 여기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대부분입니다. 정치, 경제, 군사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이 한 권에서 정립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환단고기 마지막으로요. 제가 늘 이야기했던 한 번 있죠. 이홍범 박사, 오바마 대통령의 명예장관이죠. 그분이 마지막 글을 남겼거든요. 그 글을 소개하고 환단고기 논쟁은 마치겠습니다. 역사 논쟁 10편은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떠한 죄를 들어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심을 영광 받으시옵소서. 복음의 동향사입니다. 셈조 하나님을 찬양했던 유일신신앙, 삼일체 신앙, 제사신앙, 하나님을 찬양하는 민족 입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